이번 시간은 8페이지 중지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41번, 42번은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조금은 버거워하는 파트인데요. 왜냐하면 제목 문제와 어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41번, 42번 중에 뭘 먼저 풀어야 할까요? 자, 이거는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먼저 41번 제목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제목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A, B, C, D, E 어휘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판단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중지문은 단락이 여러 개라는 점이에요. 한 개 단락으로 나올 때도 있겠지만 2개 또는 3개 단락까지도 나옵니다. 이때 이 단락별 주제를 소주제라고 할 건데요. 소주제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대주제를 만들어야 그것이 바로 제목의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41번과 42번 이 유형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실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문은 3분 이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41번 제목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목을 찾을 때에는 위아래 역접 강조 결과 예시전 이렇게 5군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Imagine grabbing a piece of paper. 자, 종이 한 장을 꽉 쥐는 건데요.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으로 잡는 거죠. Maybe you already are as you turn this page.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한 거죠. We use this type of. 자, 우리는 이러한 유형에 쭉 설명이 나와 있고 gripping, 잡는 것이죠. Without thinking about it and literally in a snap.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이런 행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역접이 중요한 거니까요. 뒤를 봤더니 It was a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 혁신적이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이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읽은 부분이 뭐였냐면요. 종이를 잡는 것이요. 요것이 인간 진화의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주어 동사로 쓸만한 중심 소재와 중심 내용, 주제문이 나온 겁니다. 주제를 우리가 토픽 센텐스라고 하는데 주어가 소재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내용이 서술어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죠. 주어와 동사가 결합이 된 하나의 문장이 바로 토픽 센텐스,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 함께 보실게요. With a unique combination of a trait, 특성들의 독특한 조합들로 the human hand shaped our history. 우리 인간의 손은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체크할게요. 자, 여기서 human hand, 이게 인간의 손인데 이게 뭐겠어요? 방금 요 it이 바로 중심 소재랑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shape our history.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를 만들었다, 형성했다. 우리의 역사는 human evolution을 말할 겁니다. 이것에 breakthrough, 되게 혁신을 가져왔다. 그게 shape, 뭔가 만들었다, 형성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요. 역접 뒤에 있는 토픽 센텐스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상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제목 문제 풀어볼 수 있어요. 1번 Anatomical distance between humans and other primates. 자, 얘는 X 끌게요. 이때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할 건데요. 빨간색은 중심 소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중심 소재인 손이 없는 거예요. 중심 소재가 없기 때문에 1번은 안 되고요. 2번 볼게요. Human hands. 요거 중심 소재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 decisive leap in the evolutionary path. 여기 뒤에 내용도 중심 내용으로 적절합니다. 결정적인 도약 이라고 했는데 이게 breakthrough가 될 수 있겠고요. evolutionary path, 이게 인간의 history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체크. 나머지 3, 4, 5번도 볼게요. our hands, 얘도 중심 소재로서 적절합니다. 그런데 unexpected outcome of evolution, unexpected가 안 됩니다. X.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nexpected는 범주가 너무 넓은 것이죠. 그래서 3번은 되지 않고요. X. 4번 human grip. 요거 중심 소재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잡기, 쥐기인데 손으로도 잡을 수 있겠지만 발가락으로, 입으로 뭐 잡을 수 있는 것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겠죠. 손으로 한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중심 소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딜레마라는 내용도 내용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얘는 2개 다 안 돼요. X 할게요.
5번 hidden power of the daily use of tools. 자, 여기서는 아예 손 이런 조작 활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얘는 그냥 X 할게요. 얘는 뭐 볼 것도 없이 고민할 여지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확실시 되는데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2번과 3번 중에서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hands 그쵸? 자, 그리고 evolution, evolutionary path. 내용이 굉장히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우리가 답을 선정하는데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 여기 decisive leap, 도약이라는 말과 unexpected outcome인 거죠. unexpected에 대한 범주라는 것이죠. 이 예기치 못한 결과가 긍정을 주었냐 부정을 주었냐 그것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은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요 스텝 2로 넘어갈 건데요. 1번과 5번의 어휘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위아래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어휘가 되겠죠. 이렇게 어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밑줄 친 어휘가 수식하는 대상을 제일 먼저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A번에 그러면 수식 대상까지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efficient opposition. 효율적인 맞닿음. 이 opposition이 이 반대 상황에 대치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절.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얘가 여기를 수식하는 거니까. 우리의 손의 해부학적 구조가 가능하게 해주는 효율적인 맞닿음. 이게 맞는지의 여부를 볼게요. 인과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문장을 읽겠습니다. 다른 영장류들은 보여준다. Some kinds of precision grips. 정교한 쥐기를 보여준다. Use of object. 물건을 잡을 때. 하지만 not with the kinds of efficient opposition that our hands anatomy allows. 자, 그럼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었냐면요. 위에, 여기요. Forceful path precision gripping. 여기 있는 부분인 거죠. 효율적인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어휘 exclude strong grips까지 체크할게요. 그것은 강력한 쥐기를 제외시킨다. 인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인 it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주변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Anybody who's ever attempt to make a spear tip or arrowhead from a rock. 여기까지가 주어져 창의 촉이나 화살촉을 돌로 만드는 것이죠. 이시 가리키는 게 바로 요겁니다. 화살촉을 만드는 행위. 자, 요것은 강한 힘이 필요하겠죠. 꽉 쥐는 힘이요. 그래서 요 exclude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와, 벌써 답이 나왔죠. 예, 안 됩니다. exclude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적절할까요? 반의어 관계에 있는 include, 포함시킨다 라든지 필요하다, needs 라든지 요구된다, requires 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쓰여야겠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체크죠. 자, 이렇게 어휘 해결은요. 수식 대상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찾아주시면 정말 빠르게 적절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번과 5번을 먼저 확인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목 문제를 풀 때 여기서부터 쭉 읽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문장에서 5번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B, C, D는 어떻게 하냐? 안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A는 아까 확인했고요. 이 문맥상 낱말의 쓰임, 어휘 유형이 간단한 게 무엇이냐면 인과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정답을 발견했다면 나머지는 확인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중지문은 2분 초반대로 정말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B, C, D도 추가적인 공부를 위해서 볼게요. B. Displacement of our fingertip pads. 여기까지 수식 대상 밑줄 끌게요. Our fingertip pad는 손가락 끝에 있는 살을 displacement, 이동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자, 여기서 displacement는 여기는 reorienting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내용상 적절한 거죠. 위치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B는 적절하죠. 그 다음 C, possible. 얘는 this가 수식 대상이 되겠죠. this가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인과가 완성됩니다. this가 뭘까요? make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찾아주셔야겠죠. Our relatively long, powerful thumb and other anatomical attributes. 상대적으로 길고 힘있는 엄지손가락과 해부학적 다른 특성들. 이것이 가능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this는 앞문장이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내용의 주절을 볼게요. 한 손으로 인간은 뭘 할 수 있냐면 hold and manipulate object. 물건을 잡고 조작할 수 있다. 우리의 손가락 해부학적 구조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적절하죠. 네,
얘도 괜찮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어휘의 인과를 찾아주시면요. 방금 저희가 읽은 easily hold and manipulate object가 A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맞닿음. 왜냐하면 손이 물건을 조작하기 쉽게 해주니까 이 easily hold라는 게 efficient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추가적인 근거까지 찾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다음 D, without hands. 손 없이는, 자 여기서 이 손을 수식하는 대절을 살짝 볼게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along with 뭘 가지고?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주어 볼게요. stone tools. 돌로 만든 도구, 섞이죠. could not have become a keystone of human technology and subsistence. 섞이는 인간의 기술이나 존재의 핵심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의문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D도 흐름상 적절한 것이죠. 자, 이렇게 수식 대상을 확인하고 주변의 인과를 찾아주시면 어휘의 적절성 여부가 정말 빠르게 드러나고 명확하게 찾아집니다. 41번과 42번은 주제 유형과 어휘 유형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기존에 저희가 풀던 방식으로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푸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신다면 20번 때에 주제 제목 유형 찾는 것부터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41부터 45번까지의 8페이지를 30번 때보다 먼저 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8페이지에 5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6분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빠르게 푸는 친구들은요 4분대 또는 5분 초반대로 이거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수능날까지는 그렇게 풀어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해지려면 기본적인 우리의 주제문을 뽑아내는 능력, 그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20번 때에 그 연습에 대한 훈련이 나와 있어요.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이요. 여기를 잘 능력을 키워 놓으신다면 40번 때 중지문은 물론 30번 때도 수월하게 글 읽기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중지문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좀 쉬운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꼭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내가 뭘 먼저 풀어야 될지 이러한 계획에 대한 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능은 도박을 걸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내 통제하에 두고 이 시험에 임해야만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풀이 방법에 대한 것 18개가 있으니까 모든 강의 들으셔서 모의고사 전에 꼭 그 기술을 습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이 내신과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이 영어 공부법에 대한 것, 그리고 풀이 전략에 대한 것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또 만나요. 안녕!